네, 안녕하세요. 야생마 유현호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과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전거 혹시 안 타본 사람 있나요? 예, 거의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한 번씩은 누구나 타봤을 것 같은데 이 자전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자전거의 종류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자전거 혹시 보셨나요? 자, 먼저 아동용 자전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타봤죠? 네, 이런 아동용 자전거가 있고 미니벨로라고 해서 접이식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대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트렁크 뒤에도 실릴 수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굉장히 높아서 착용감이 괜찮고 많이 현대인들이 사용을 하는 미니벨로가 있고, 자, 2인용 자전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안장이 두 개나 있죠. 네, 2인용 자전거는 보통 큰 공원이나 어떤 레크레이션 장소 그런 다른 특정한 공원 같은 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혹 보이는 펫바이크라고 하죠. 굉장히 바퀴가 두꺼운 자전거가 있어요. 선생님, 이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두꺼운데 이 얇은 거랑 두꺼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바퀴가 굉장히 크고 단단할수록 안정적이에요. 그 대신에 어떤 게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페달을 한 번 굴렸을 때 나아가는 거리가 좀 줄어듭니다. 그만큼 페달을 더 많이 굴려야 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하이브리드, MTB 자전거, 로드 자전거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자, 바퀴가 가장 얇은 바퀴가 어떤 것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정답은 로드입니다. 네, 로드 자전거는 바퀴가 굉장히 얇아요. 이 로드 자전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아스팔트 알죠? 그 아스팔트, 일정한 정말 안정적인 바닥면에서 로드 자전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 로드 자전거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네, 로드 자전거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퀴가 얇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요. 일단은 무게가 덜 나가고 바퀴가 얇으면은 그 자동차 바퀴와 그 지면과의 닿는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바퀴가 두꺼운 게 하이브리드와 MTB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는 바퀴가 이 로드보다는 약간 더 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로드보다는 바퀴가 약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로드는 바퀴가 얇아서 자주 터지기 쉬워요. 하이브리드는 로드보다는 바퀴가 덜 터진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도로 같은 데를 주로 이용을 하고 돌바닥 같은 데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선생님도 하이브리드를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로드와 이 MTB의 중간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TB 자전거입니다. MTB 자전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타봤을 자전거인데 일명 산악 자전거라고 해요. 그래서 바퀴가 펫바이크보다는 얇지만 어느 정도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푹신푹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닥으로부터 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승차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고, 대신에 로드보다는 MTB 자전거가
한번 바퀴를 굴릴 때 조금 덜 나가게 돼요. 거리는 덜 나가게 되지만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전거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자전거는 누구나 배우고 쉽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 이것은 정말 마음이 답답하거나 어떤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있을 때 자전거 타고 공원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정말 기분이 개운한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고 정신적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은 혼자 타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자전거를 한번 타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근육, 특히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피로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전거 바람을 직접 넣어보셨나요? 넣어본 친구도 있고 안 넣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자전거 바람 넣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자전거 펌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모양의 자전거 펌프가 이렇게 배송이 될 거예요. 이 자전거 펌프에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게 이렇게 있는 펌프를 사용을 하시면은 어떠한 밸브 방식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달린 거를 사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방금 자전거 펌프 안에 있는 다양한 주입구가 있었죠? 이렇게 밸브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던롭 밸브예요. 이 밸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자전거, 미니벨로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좋은 점은 간단하게 부품 교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공기압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여기 이런 고무가 터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품을 교체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그러나 공기압을 꽉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을 자주 넣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프레스타 밸브인데 로드 사이클이나 고급 자전거 등에 이 프레스타 밸브를 사용을 합니다. 장점은 이 앞에 부분을 꾹 눌러주면은 공기압 조절이 용이하고 단점으로는 이 부분이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슈레더 밸브입니다. 저가형 MTB 자전거나 묘기용 자전거에 많이 쓰이고 높은 압력의 공기 주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 핀 쪽에 너무 이물질이 끼면은 고장날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것을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전거에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은 이런 바람 넣는 이런 하나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프레스타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 이렇게 돌려줍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풀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바람을 넣는 것보다는 먼저 바람을 약간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람 넣는 거와 연결을 시킬 거예요. 프레스타 형식은 여기 이 선생님 엄지손가락이 가리킨 곳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넣으시고 위로 꾹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런 펌프로 바람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역순으로, 그리고 이곳을 잠가 주어야 프레스타 형식에는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던롭 밸브 형식을 볼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외발 자전거도 바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밸브 형식이 있죠. 일단은 고무를 제거합니다. 고무를 제거하고 이 부분을 빼버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가 돼요. 지금 완전히 빠졌죠? 한번 껴보겠습니다. 착용하시고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린 이번엔 다른 걸 사용할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밸브 이런 식으로 홈을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들어갑니다. 자,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은 빼주고 고무를 넣어주면은 완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의 종류, 어떤 종류들이 있었고 어떠한 효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전거 바람 넣는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기어비에 대한 이해를 해볼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전거 기어를 조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전거에 관련된 기어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셋빠, 안녕!